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한국지리 수능 16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은 지금까지 약 4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16번 문제 43%. 정말 이제 어떤 수능을 갖다 놔도 정답률 43%는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재작년 수능도 그렇고 이게 50%를 오답률이 50%, 즉 정답률이 40%대인 그런 수능이 거의 없었는데 진짜 여기서 40%대가 또 나와버리네요. 그런데 가장 문제인 거는 이 46분, 이 43%의 정답률이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20번 37%의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6번 문제, 이것도 진짜 오답률이 2등인 만큼 정답률이 거의 두 번째로 낮았었던 것만큼 정말 수험생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일단 지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남양주고요. 그다음 밑에는 성남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가 이제 화성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안성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개의 경기도 지역에서 통근 통학 비율 그리고 경지 면적에 대한 그런 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두 개와 낮게 나타나는 두 개, 그리고 그 같은 군으로 나눠 봤을 때 통근 통학 비율이 높을수록 경지 면적이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통근 통학 비율이 낮으면 경지 면적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표에서만 보자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성격을 가나와 다라로 조금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통근 통학 비율이 높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랑 가까워요, 멀어요? 조금 가까운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서울의 높은 집가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거 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하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조금은 싼 외곽 지역에 서울 밖으로 나가서 남양주나 성남 등이 조금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기도 좀 도시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사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진짜 성남, 판교 이런 신도시 들어다 보니까 거의 뭐 서울에 이제 육박하는 거의 서울을 뛰어넘는 집값을 가지고 있는 또 경기도에 엄청 신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경기도 집값보다는 서울 집값이 그래도 좀 센 편이니까 아무래도 각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나타나겠죠. 많이 나타나겠죠. 화성이나 안성에서 서울을 통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 남양주에서 성남까지 이렇게 남양주 성남에서 서울까지 통근 통학을 한다면 그나마 가깝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국지리에서도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와 다라로 이렇게 군집을 나눈 다음에 가나가 남양주 성남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다라가 화성과 안성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들어가셨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보시면 화성과 안성의 경지 면적이 조금 높았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뭘 배웠냐면 공업이다. 공업이 높다. 네. 뭐 이민자 중에서도 그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화성의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말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니었었는데 지금 한 85만 거의 90만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인구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라고 이제 조금 한국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뜬금없이 경지 면적이 이렇게 높아요. 뭐지? 그쵸? 화성은 공업지역 아닌가?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니면 뭐 사람이 많이 살아서 사람이 정말 많이 살아서 아파트가 빼곡하게다? 뭐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경지 면적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성은 공업지대인데 지금
지금 인구 증가율도 많아서 아파트도 많을 텐데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 많아가지고 그치? 근데 왜 경제 면적이 높을까? 그러면 이 둘 중에서 그나마 낮은 라가 화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거죠. 그쵸? 보시면 화성 같은 경우엔 일단 땅덩어리 자체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쵸? 굉장히 넓은 편이다 보니까 경지 면적이 생각보다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화성이 안성보다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좀 가까운 편이고 물론 제가 아까 화성의 통근 통학 비율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안성호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비율이 더 적지 않을까요? 화성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안성에서 서울로 통학한다? 어휴 이거는 정말 제가 사실 서울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는데 그것도 거의 40분 50분이 걸리는데 안성에서 통학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에 뭐 화성 이쪽에서 살아서 서울로 통학하는 사람이 있을 수야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또 보시면 서울에서의 통근 통학 비율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경지 면적이 있는 이 다가 화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조금 지워야겠네요. 다시 이제 써드리면은 여기 화성이고 여기가 안성. 그래서 물론 안성도 지금 경지 면적이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일단 화성 자체가 땅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사실 뭐 공업 지역이 뭐 여기 다 100%다 공업 지역이겠습니까? 그쵸? 뭐 여기가 농지일 수도 있고 여기가 농지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성보다 땅이 넓다 보니까 경지 면적이 얘보다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금 유도리를 가지고 네,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여기가 라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성남과 남양주의 비교 여기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통근 통학 비율이로서는 조금 비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럼 남양주가 조금 더 멀다 뭐 그래서 여기가 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성남 자체가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신도시에서 통학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통근하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의 좀 통근 통학 비율이 조금 남양주보단 적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답이 지금 성남이 나였잖아요. 여기가 가였고 결과적으로 생각하면은 성남이 당연히 지금 서울로의 통학 비율이 조금 낮은데 이게 신도시 있고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좀 결과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타 지역이 고향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전철을 타고 올 때나 아니면 그냥 고속도로 타고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그냥 차로 갈 때도 남양주를 보면은 생각보다 비닐하우스 또는 비닐하우스가 없더라도 노지 재배를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이사이에 뭔가 좀 녹지 좀 산 등성이 아래에다가 약간 주 중에는 그냥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데 이제 주말에 이제 농장을 약간 주말 농장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겸업 농가죠. 결과적으로 겸업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남양주에 많아요. 이거는 제가 고3 때부터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고 그래서 그럼 경지 면적이 아무래도 경험 농가가 많으니까 경지 면적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발달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남양주가 발달이 안 돼 있다는 건 아닌데 성남이 이렇게 그 땅덩어리도 작은데 그만큼의 많은 활발한 그런 사람들의 이주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애초에 성남이 인구수가 더 많잖아요 남양주보다. 그래서 아파트도 그만큼 많을 거고 일자리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남양주가 경지 면적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저는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서 남양주가 가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고 또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성남에 신도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남양주보단 낮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고 보기에 이제 true or false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다. 자, 가에 남양주죠. 남양주는 1기, 2기 둘 다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남을 노리고 한 선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가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나가는 성남 그리고 가는 남양주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상주 인구가 많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남이 더 인구가 많다고. 그럼 뭐 상주 인구랑 주간 인구랑 다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주간 인구는 뭐 남양주가 주간 인구 지수는 남양주가 더 작겠죠. 왜냐하면은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더 많으니까. 그죠? 상주 인구 자체는 그냥 거기에 있는 인구니까 성남이 기본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디귿 같은 경우 나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네, 화성은 다죠. 제조업 종사자 수 성남보다는 화성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업 발달을 많이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 라는 다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제 기출을 푸신 분은 알겠지만 화성이 많냐? 이제 화성이 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진짜 높아요. 네. 애초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이 화성보다 좀 덜 살기도 해요. 그리고 일단 주택수가 조금 아파트보다는 주택수의 비율이 물론 아파트가 더 많아요. 안성에서도 아파트 비율이 주택수보다는 당연히 많은데 화성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아파트 비율이 조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고 리을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있었다면은 이거를 체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두 개로 선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지금 확실하게 너무 맞으니까 그 리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 화성이 좀 높은 건 알겠어. 근데 안성이 화성보다 높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 하셔도 지금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없기 때문에 3번으로 찍는 게 지금 정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번을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게 말로 설명하고 또 이제 제가 사실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거든요. 말 잘못하면은 계속 자르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만나서 지금 대면으로다가 그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명하는 거랑 이거를 아이패드로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안 보이는 여러분들한테 가상의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는 거랑 상당히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처음 듣는 분께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은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6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20번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